정치 파발마. 파발마는 더워도 달립니다. 먼저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평론계 터미네이터 배종호 세한대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호입니다. 이어서 평론계 키다리 아저씨. 이분은 미스터 송입니다. 송국권 영남일보 본부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윤선미 청취자께서 목소리 좋은 두 분이 오셨네요. 최일구님 포함이요. 두 분 다 목소리 좋다고 청취자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9907님은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꼴이 많이 걱정되는데 TBS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야가 지금 국회 공백 상태가 된 지 53일 만에 후반기 원 구성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문자를 금요일 날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스로 국회원 구성에 합의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한마디, 4글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해서요,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 구성에 최종 합의한 여야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국민의힘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다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5월 2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2023년 5월 30일부터는 국민의힘이 맡는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박홍근, 권성동 원내대표 차례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배 교수님, 네. 합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네, 이제 상임위원장 자리가 전체 18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임위 배분은 기본적으로 의석수에 따라 배분을 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민주당 전체 11개 상임위원장 자리 가져가기로 했고, 국민의힘 7개 자리 가져가기로 했고요. 막판까지 쟁점이었죠. 과방위원장 그리고 행안위원장. 일단 이 부분은 서로 교대 1년씩 하기로 했는데, 먼저 과방위는 민주당이 맡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행안위가 맡고, 그래서 1년 뒤에 번갈아 교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이 지금 청구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 그리고 민주당 소속 전반기 법사위원장에게 맡기고, 후반기에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은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네, 송범문장님,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어떤 분들이 내정돼 있어요? 보통 상임위원장은 한 3성급이 맞죠. 그런데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소개해드리기보다는 좀 중요한 관심 있는 상임위를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법사위가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으로 갔습니다. 여기는 김도읍 의원이, 검찰 출신 김도읍 의원이 맡았고, 원래 여기는 장제원 의원도 물망에 올랐는데 본인이 양보를 했죠. 그리고 1년씩 맡기로 한 행안위 국민의힘이 먼저 맡았는데, 여기는 이채익 의원은 1년 후에는 이 가방위로 또 가방위원장으로 바뀝니다. 그런 식으로요? 예,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 2년씩 상임위원장이 2년씩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 운영위원장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맡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맡은 것 중에서는 1년 하기로 한 가방위는 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은 또 1년 후에는 행안위 위원장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예결위 같은 중요한 예결위 같은 것은 우원식 의원, 이렇게 해서 18명이 대부분이 삼선 의원들로 위원장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예, 어때요? 균형감 있는 배분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배 교수님? 대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의석수의 배분 기본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야가 균형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결과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리려면 진지가지, 이걸 가지고 53일이나 국회를 공백 상태로 놨어야 되는지 상당히 좀 의문이고,
정말 좀 분노의 감정도 일어나는데요. 굉장히 지금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네. 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IMF 이후에 최고치에 달한다는데 이번 이제 여야가 합의한 거는 그나마 58만에 합의한 거는 다행인데 이 합의와 별도로 저는 앞으로 여야가 공동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꼭 발표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치 정국을 운영하거나 또 53일을 국회 공전을 시켰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본인은 야당의 원내대표가 아니라 여당의 원내대표다. 이런 인식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결 정국으로 계속 갈 것이 아니고 빨리 협치 정국으로 전환하는데 앞장을 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송 본부장님 평가는요? 말씀하신 대로 국민은 따가운 눈총을 보이는데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윈윈했습니다. 이 53일 동안 겨루다가 결국 윈윈하는 쪽으로 갔는데 가령 이런 거죠. 민주당은 신뢰를 찾았고 국민의힘은 명분을 확보했다.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는데 지금 민주당이 가져간 상임위원회는 주로 국회의원들이 가고 싶어하는 선호도가 높은 데예요. 예. 본인의 지역구 사업에 뭐 유리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결위원회 이런 데 실리가 있는 것을 민주당 쪽에서 많이 가져갔고 국민의힘은 명분을 찾아서 국정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법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외무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행안위원회, 예, 또 기재위 이런 것을 가져가서 서로 윈윈을 했지만 국민들은 전부 다 따가운 눈총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요. 아까 이제 국회 합의사항 중에 3개 특위가 구성됐거든요. 그래서 사법개혁 특위도 쟁점이었는데 명칭을 형사사법개혁 특위로 바꿔가지고요. 여야 6대6으로 동수로 하되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고요. 정치개혁 특위와 관련해서는 법사위 체계 잠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하기로 했는데 17명으로 구성을 하되 위원장은 민주당 맡기로 했고 또 연금개혁특위 같은 경우는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이 3개 특위 구성에도 합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님 세비를 반납한다고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서초 갑 지역구입니다. 구청장 출신이고요. 최근에 이제 민생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에서 세비를 반납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첫 세비는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기부를 했더라고요. 이런 이제 조은희 의원의 세비 반납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동참이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이제 동참 행렬이 이어진다면은 민주당에서도 반응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국회에서도 이른바 노는 국회 방지법 단골 공약 아니었습니까? 두 분 어떻게 전망하세요? 송 본부장님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문호등 무임금을 국회의원들에게도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계속 제가 국회 출입을 한 30년 전부터 했는데 그때부터 있었어요. 네. 그때부터 있었는데 항상 패턴이 똑같습니다. 공약을 합니다. 총선 때. 양당의 여야가 다 공약을 해서 단골 공약을 하고 그다음에 단골 발의를 해요. 예. 발의까지 다 합니다. 양쪽에서 발의를 하는데 결국은 회기가 종료가 되면서 자동 폐기가 돼버리는 것이 흐지부지 돼버린다. 예, 이것이 계속 되풀이 됐는데 자 이번에는 그 박홍건 민주당 지금 원내대표죠. 저 다수당의 사령탑인데 박홍건 원내대표가 2019년에 얼주로 위원장을 할 때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조항을 집어넣은 적이 있어요. 이것도 폐지가 흐지부지 됐지만은 그때 그 의사 일정을 국회의원들이 보이콧을 하게 되면은 보이콧한 그 의원들의 입법 활동비 또 정책개발비 세비 모두 다 그 수당까지 직업을 원천 봉쇄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수당의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회기가 끝나기 전에 좀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의지를 보여줄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국회원 구성에 가까스로 합의한 국회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청취자분께 4글자로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여러 가지 민심을 보내주셨습니다. 정신 챙겨, 세비 삭감, 휴가 반납, 제발 잘해, 잘 놀았냐, 밥값 하자, 야 늦었어, 이제서야, 개밥 그릇, 천만다행, 짜고 치고, 국민 죽고, 민생 뒷전.
자, 오늘 나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좀 소개를 해주실래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어요. 일단 하락세가 멈췄지만은 잘한다는 역시 32%, 긍정평가는 30대 초반이고요. 부정평가는 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60%로 처음으로 60%대가 나왔습니다. 네. 특히 이제 TK 지역에서도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어요. 국민의힘의 텃밭 아니겠습니까? 심장인데 여기서 긍정이 45%, 반면에 부정평가는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정평가가 굉장히 높은 이유로는 인사 문제가 역시 24%로 가장 높고요. 그리고 경제 민생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다. 또 능력이 없다. 독단적이다. 일방적이다. 이런 부분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해 봐야 될 대목은 그동안에 3주 전까지 주로 중도층, 무당층에서 이렇게 부정평가가 계속 높았지만은 이제는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호의적이던 고령층, 또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들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위험한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이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20%대로 추락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드는 상황입니다. 다른 여론조사든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지금 20%대 추락 가능성 말씀하셨는데 이 조사는 갤럽보다 더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 업체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로 조사를 한 건데 이 전체 응답자 30% 특거래죠. 그러네요. 여기서 그 긍정평가를 했습니다. 30.4%만이. 그래서 지금 20%대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또 일부 조사는 반등을 하고 있다는, 그리고 갤럽 조사도 지난주에 비해서는 지지율이 딱 멈췄거든요. 지지율 추락이. 그래서 뭐 반등 가능성이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 이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 67.2%가 부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갤럽의 60%보다 상당히 높죠. 그러네요. 예, 이 상황인데 미디어 토마토가 또 어떤 조사를 하나를 했는데 좀 의아하기는 합니다. 뭐냐 하면은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할 때 어느 정부에 더 높은 점수를 주겠느냐 이 질문을 해서 문재인 정부가 낮다는 여론이 당연히 많겠죠. 예. 문재인 대통령 초기 이 시점에 여론 지지율이 한 70%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낮다가 57.8, 윤석열 정부가 낮다 32.8, 잘 모르겠다 9.4. 자, 윤석열 정부가 낮다 여론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거의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의아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5년 임기를 다 마친 정부, 그리고 이제 2달 반 된 정부, 이것을 단순 비교를 한다는 것이, 비교를 해서 수치화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도 5년 임기를 다 마치고 나서 그때 비교를 하면 했지, 지금 비교를 하는 것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밖에서 저 송본부장님 화나셨냐는데요. 예? 좀 화가 나죠. 지지율이 계속 나빠지니까. 자, 앞서 두 분이 소개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9일, 21일 사이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뒤에 소개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업체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지난 19일, 20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22명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여론조사 결과들 어떻게들 보고 계십니까? 배 교수님 먼저. 네,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출범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부정평가가 60%대에 이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전의 정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이 데드크로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가 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은 한 4년 만에 나타났거든요. LH 사태 그리고 4.7 재보선 패배하면서 부정평가가 4년 만에 나타났고 높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년 만에 네. 연말 정산 파동 때. 그런데 지금 출범 2달 만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으니까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런 여론조사 지지율 하락세를 멈추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인사 참사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사 스타일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사 시스템도 바꿔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사 책임자들을 경질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제2부속실
빨리 설치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또 동시에 관리 통제해야 된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본인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특별 감찰관 공약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책까지 아주 얘기해 주셨네. 송국권 본부장님. 제가 이 5년 전에 7월 셋째 주 갤럽 여론조사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 거요? 5년 전 5년 7월 전에. 셋째 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2달 반 네. 이후에 그때 물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지만은 이 긍정평가, 부정평가 이유가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때 부정평가 1위가 인사 문제입니다. 그리고 긍정평가 1위가 소통 문제예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초기에 인사 참사가 있었어요. 인사 참사가 있었고 소통 문제에 대해서도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그 국정 현안에 대해서 춘천간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들러서 국민에게 설명을 하겠다. 이 상태라서 소통을 잘한다가 1위였고 지금은 도어 스태핑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니까 그게 1위예요. 그런데 이제 인사 참사 부분에서 양쪽 다 같은 1위지만은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이 높은 수치로 그 부정평가 1위가 나오는데 물론 이 위기입니다. 위기고 특히 60%에 접어든 시점이 상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무 빨리 들어왔고 또 7월 들어서 60대 이상이나 이 보수층에서 부정평가가 올라가는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계속 주목해서 보는 거는 이 오늘 갤럽 조사에서 1,000명 중에서 333명이 민주당 지지층인데 여기 보면은 긍정평가가 단 6%입니다. 그리고 부정평가가 90%예요. 그런데 5년 전 7월 셋째 주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 지지율은 96%입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단 2%예요. 물론 이것이 어떤 지지층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 촛불 집회, 촛불 그 민심에 의해서 대통령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가까스로 이긴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됐지만은 어쨌든 이런 상황 같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집중을 해야 될 것은 반대파에 대한 설득 네. 그리고 어떤 대안 제시 이런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아, 밖에서 좀 길다고 뭐라 그러네요. 네. 자, 앞서 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겨냥해서 원내대표 연설할 때 탄핵을 언급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후안 묻히다 또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송 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뭐 원내 대책 회의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출범한 지 2달밖에 안 된 이 정부의 탄핵 운운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처사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 전에 뭐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 이야기를 한 적은 있는데 그것은 사견이었어요. 그런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 교수단체 대표 연설에서 탄핵을 이야기했는데 탄핵의 근거로 든 것이 지지율 그리고 육상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상시, 십상시에 비롯해서 육상시 그리고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 네. 소위 말하는 카드라 통신을 근거로 해서 탄핵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어떤 경고를 하는 이런 그 이야기가 대통령 취임 2달 반 만에 나왔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은 있죠. 네, 민주당 입장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일단 탄핵을 언급한 것은 여권 인사가 먼저 했다라면서 역공을 했습니다. 실제로 익명의 여권 인사가 지난 17일 조선 인터뷰를 통해서 TV조선 30%대가 되면은 야당이 말을 안 듣고 20%가 되면은 관료들이 말을 안 듣고 10%대로 떨어지면 측근이 떨어져 나가고 한 자리가 되면은 탄핵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탄핵을 언급한 것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본인이 제주도 있을 때 민주당이 180석 가지고 나를 탄핵시킨다고 떠들어대는데 핥으면 해라. 나는 막강한 지지 세력인 국민들이 있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지금 많은 이용자들이 이 탄핵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언급한 탄핵은 이겁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탄핵으로 이루어졌다. 이건 이제 우회적으로 언급한 거지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경고는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글자 민심 계속 소개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가까스로 원구성 합의한 국회의원들에게 한마디입니다. 국민 챙겨 잘하자 좀 어쩔 TV 허송세월 무노무임 한 청취자는 또 이런 무서운 문자를 네 글자로 보내셨네요. 모두 구속. 그리고 밖에 지금 지나가던 최진봉 교수님이 두 분 좀 재밌게 해달라 이렇게 또 손까지 흔들고 있네요. 아 그래요?
저기 보이잖아요. 그래요? 이제 재밌게 해야 되겠네. 본인을 지금 뭐 투입시키라는 얘기인가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보니까 2위가 안철수 의원인데요. 상당한 차이가 나요. 그리고 뭐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김기현 전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하고는 뭐 엄청난 차이를 내면서 보니까 2030에서 압도적 1위 그리고 60세 이상에서도 1위 그리고 호남에서도 1위 TK에서도 1위 그래서 한마디로 야 이준석 대표 지금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성상납 또 의혹 내지는 뭐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지금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송보면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표가 작년에 그 나경원 전 의원과 그 대표 경선을 할 때 당원에서는 58% 정도로 그 당원 투표에서는 30몇 % 받아서 졌어요. 여론조사에서 일반 여론조사에서 58%를 받아서 이겼거든요. 네. 그때도 나왔던 이야기가 역선택 이야기입니다. 역선택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닌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투표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어떤 뭐 지지층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힘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역선택이 좀 들어가 있을 것이고 여기다 또 동정표 지금 그 자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징계를 받고 나서 동정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그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 구도가 정립이 안 됐고 전당대회가 언제 열릴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뭐 출마 선언한 사람도 없고 이 상황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요즘 언론의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게 표가 좀 쏠린 측면이 있다. 저는 좀 우리 송 본부장님이 역선택적 평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여론조사가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요. 그리고 하나의 분명한 흐름이니까 저는 이게 민심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역선택이라는 것이 결국 정당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 경선 때도 아니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자꾸 그렇게 뭐 무조건 비판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역선택이라는 것이 대선 후보 경선 때도 홍준표, 윤석열 그 당시에 그 과학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홍준표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 이준석도 마찬가지 그런 게 데이터가 세밀하게 살펴보면 다 나오고 있어요. 짧게 얘기하면요. 여론조사 자체가 과학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네 글자 민심 몇 분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살려 내가 할게 국민 보자. 예. 자, 두 분도 가까스로 국회 원 구성에 하면 여야에게 보내는 한마디 네 글자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종호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정신 차려. 좀 더 창의적으로 해주세요. 정신 차리면 제가 소개해드린 문자 안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이어서 미스터 송 해주세요. 3, 2, 1. 유종의 미. 좋겠어요. 아는 거 많아서.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배종희 교수, 송국권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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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